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5년 4월 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 제목들입니다. 트럼프는 스루펫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는 기꺼이 고통을 감수합니다. 트럼프 일본 자국 개방하라 이시바 수상과의 전화 협의 백악관 보복은 실수 9일부터 중에 104% 관세부가 확인 트럼프 한미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암시 그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령관 러시아에서 북한과의 전투 세부사항 발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중국인 2명이 체포되었다고 말합니다. 10명 이상의 보수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대표직 물러난 이재명, 이제 새로운 일 시작. 이 사람한테 새로운 일이 아닐 텐데요. 미국 전역의 폭풍으로 인한 홍수와 황폐와 러시아가 미국 우주비행사를 우주정거장으로 데려갑니다. 구마모토 경제에도 트럼프 관세 수출의 약 16%는 미국 대상 소주나 생선 등의 수출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미 싱크탱크 길이 140m, 북 최대 규모의 전함 남포소 포착. 트럼프는 스루펫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최근에 관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대응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생존 우선순위에서 생각하는 관점을 제가 좀 피력을 해봤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판매 가격이 상승한다고 믿는 것은 월스트리트의 금융 세력들과 민간기업 CEO들이 우려를 한다. 즉 인플레이션을 우려한다. 그 사고방식의 근저는 바로 원가회계 패러다임이다. 한국 좌파 정치인들이 주장하는 원재료 연동제 입법의 사고방식도 이어갔다. 다시 말해 원가회계는 전적으로 좌파적 사고방식이며 원재료의 노동가치가 더해져서 제품의 가치가 만들어진다고 믿는 것이다. 즉 마르크스주의다. 외형적으로는 자본주의 경제라고 하지만 그 근간에 마르크시즘이 내재되어 있는 셈이다. 여기에 트럼프는 반란을 일으키고 있는 셈이라고 저는 진단하고자 합니다. 원재료 가격 인상과 판매 가격에는 어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안 된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즉 판매 가격은 시장의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과거 마르크시즘이 태동되었을 때 노동력의 비중은 높았습니다. 사실상. 그러나 산업이 계속 고도화되면서 노무비 비중은 상대적으로 전체 운영 경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아졌죠. 간접비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각종 경비를 노무비를 기준으로 원재료에 배부하는 것은 비과학적이 되어버렸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스루펫 사고방식은 고려 개성상인의 사고방식이라고 그 연원을 소급합니다. 회계의 역사를 공부를 해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복식회계가 이탈리아에서 시작했다고 그러지만 사실 개성상인이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인삼을 팔라고 로마까지 가서 베네치아인가요? 거기까지 가가지고 전수를 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연방정부의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고 있듯이 기업들은 낭비를 없애야 합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수요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고방식으로 기업 결산을 스루펫 의사결정으로 하면 된다고 저는 지속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그 세계의 적인 양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부 다 원가 세계에 매몰되어 있고 세뇌되어 있는 좌파적 생각들의 반항이라고 봐집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쪽도 어떻게 대응할 거냐를 것도 중국도 스르프 관점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트럼프는 기꺼이 고통을 감수합니다. 조나단 르미르 아틀란틱이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고문들은 대통령이 시장과 커버리지를 조정하고 있으며 적어도 아직 관세의 정치적 역량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트럼프의 이번 두 번째 임기는 달라 보입니다. 오늘 글로벌 무역 전쟁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에 수조 달러의 손실을 입히고 약세장의 위험을 가속화한 월스트리트의 급락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적어도 일부 케이블 네트워크에서는 자신이 미국 경제에 입힌 자해에 대해 전면적인 보도를 꺼냈습니다. 8년 전과 달리 트럼프를 견제하려는 트럼프 팀 구성원은 이제 거의 없으며 충성맨으로 다 채웠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거의 모든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사적인 복귀로 대담해진 그는 무역전쟁을 시작하는 것이 미국 경제 엘리트 전문가들을 근본적으로 재편할 수 있는 최선의 기회라고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세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경제 그다음에 뭐 엘리트 그 전문가들 포준에 있는 구조적인 관료적인 그런 체제를 뒤집어 엎겠다는 것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년 동안 계획을 유지할 의지가 있는지 아니면 새로운 관세를 협상 전략으로 사용하여 다른 국가들이 정책을 변경하도록 강요하고 있는지에 대해 광범위한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미국 경제를 외국산 제품에 덜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미국인들이 단기적인 고통, 행터프를 기대해야 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반격은 광범위하고 끊임없었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보복성 부가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급증했습니다. 며칠 동안 비공개로 당황했던 CEO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스콧 베슨트 재무장관은 소셜미디어에 트럼프로부터 일본과의 협상을 시작하라는 임무를 받았으며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 통화문제, 정부 보조금과 관련된 우리의 다가오는 생산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썼습니다. 스티브 배너는 팟캐스트에서 이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것만도 충분하지 않으며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기 위한 약속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제조업을 강화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편 지금까지 트럼프의 가장 눈에 띄는 고문이었던 앨런 머스크는 오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자유무역을 선전하는 잘 알려진 동영상을 올렸다. 은근히 그 충성 맹세들을 했는데 약간 반대 견해를 나타내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죠. 트럼프는 현재로서는 비즈니스 리더들의 불만과 관세가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고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어, 무시 그렇죠. 무시해야 그걸 해낼 수 있는 거니까. 비상계엄 선포도 무시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주말 동안 월스트리트 저널 일면에는 토요일에 골프 볼장을 하고 손을 흔들며 전화통화를 하는 트럼프 사진을 실렸습니다. 헤드라인은 이렇게 읽혔습니다. 관세 혼란 속에 트럼프가 골프 클럽으로 향하다. 비아냥거리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는 이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백악관 관계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제 다시 골프를 쳤습니다. 트럼프 일본 자국 개방하라 이시바 수상과의 전화협의 오쿠보 왓다루가 매일신문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자동차와 농산물에 대해 일본이 미국산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표시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원래는 전에도 사야 할 양을 약속했는데 일본이 사고 있지 않고 있다라고 불평을 한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는 일본과 훌륭한 관계를 쌓아 올리고 있어 향후도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생각이다. 뭐 이런 것은 이제 립 서비스로 항상 하는 얘기고, 미리 무역 교섭을 원활히 진행시키고 싶은 의향도 나타냈다. 트럼프와 이시바는 7일 관세 문제를 놓고 약 25분간 통화했는데 일미 쌍방에서 담당 강요를 지명해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어, 일본의 수요 충족을 위해 수입을 늘려달라는 요구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로 부족해진 쌀, 미국 농부도 쌀을 생산합니다. 일본이 쌀을 수입하겠다고 한다면 캘리포니아가 그렇게 또 우리나라가 그 이민 간 사람들이 캘리포니아에 그 쌀 농사를 쳐가지고 거기서 번 돈으로 뭐 비행기도 사고 그 해서 그 한국 독립 하는데 지원을 했다는 그런 역사적인 것도 있죠. 음, 근데 그 캘리포니아가 이제 물이 풍부해야 되는데 지금 뭐 말랐다는 것도 있긴, 어쨌든 미국이 맘만 먹는 데면 대량 생산으로 매우 싸게 생산할 수 있겠죠. 꼭 쌀만이 아닐 겁니다. 일본도 수입을 해가지고 계속 앵어같이 떨어지고 뭐그 물가들은 계속 인플레이션 되는데 미국에 싼 물건도 있지 않겠냐. 그런 거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애국적인 그 댓글 코멘트를 보면은 미국 제품이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것은 제품 자체의 문제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퀄리티를 얘기하는 거겠죠. 미국 제품이 일본에서 팔리지 않는 것은 일본 시장의 문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을 보호하려니까 그런 것도 없지는 않겠죠. 또 댓글 하나, 차든 식량이든 뭐든 팔 수 있도록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국력 관세로 조작하다니 이상하다. 미국의 의존도를 극력 낮춰나가 오랜 세월에 걸쳐도 미국 이외의 나라와의 수입 수출을 늘려가면 좋겠다. 무역 의존도를 좀 줄여나가면 좋겠다 하는 얘기지만, 미국에 수출해야 그게 또 먹고 사는데, 그러면 뭐 중국하고 러시아 뭐 이런데 많이 팔자는 얘기인지. 백악관 보복은 실수 9일부터 중에 104% 관세 부과 확인. 4월 9일 박양수 기자가 디지털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대변인 중협상위에 연락하면 트럼프 관대하게 할 것.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해 관세 등에 대한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에 대응해 9일 현지 시간부터 모두 104%의 관세를 중국에 부과한다. 아마 가장 많은 관세를 매기는 거죠. 중국 제품한테.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 추가 대중관세도 내일부터 시행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9월 공시 1분에 발효된다면서 이같이 확인했다. 레빗 대변인은 보복 조치를 하는 것은 중국의 실수라면서 미국은 맞으면 더 세게 맞받아친다. 그것이 중국에 대한 104%의 관세가 시행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자, 그러면 중국이 다시 미국 제품에 대해서 104%의 관세로 또 보복을 할 거냐? 매우 재미있어지네요. 그러나 그는 미국 국민에게 최선인 것을 할 것이다. 그는 여기서 트럼프를 말하는 거겠죠. 2019년에 회담에 등 돌리고 나가는 모습이 마치 현재의 미중 대립의 상징인 사진을 올렸네요. 트럼프 한미 방위 및 분담금 재협상 암시. KBS 월드에서 4월 9일 날 10시
방송한 내용이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화요일 한독수 권한대행과 의 전화통화 후 자신의 트루스 소셜 플랫폼에서 한 장관과 함께 알래스카 가스관 프로젝트와 관련해 관세, 조선, 합작 투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큰 규모의 군사적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모두에게 큰 혜택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한국 최고의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자국의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이 무역과 관세 외에도 다른 주제들을 다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아마 방위비를 암시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방위비 올려주고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 기브앤테이크 정신으로 협상을 잘할 사람이 우리의 대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한국 최고의 팀이 미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다. 자,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우리는 미국에 공장을 만드는 게 아니고 미국에 뿌리 내려러 왔습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민노총이나 이런 좌파 이런 애들이 자기네들이 귀족노조 해가지고 중소기업이 망하든 말든 자기네들 급여 올리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차라리 그 돈이면은 미국에 인건비 주고 그러니까 그 한국 민노총 애들은 이적 행위를 하는 거죠. 어, 이제 다 그 현대차가 미국으로 옮겨버리면은 본사까지 그러면은 우리는 자동차 산업이 공동화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중국차로 다 하겠다는 얘기냐 뭐냐 이게 누구의 무슨 공작에 걸려든 거냐 뭐냐 그 웬만해야지. 그러니까 그 노조 애들의 그 대가리들도 뭔가 좀 경제에 대해서 아는 애들이 위원장을 해야지 무조건 힘으로 밀어붙이고 그런 걸 해서 되겠는지 걱정됩니다.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령관, 러시아에서 북한의 전투 세부상, 그동안에 뭐 북한 군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그런 거를 몰랐는데 에, 참 자세하게 그 전투 경험을 북한과의 전투 경험을 인터뷰한 내용을 이 보도가 됐네요. 데이비드 브레넌이 GMA라는 데인데 여기 저는 여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GMA가 올레 시리아예프 어떻게 이렇게 계속 발음 표현이 좀 틀려지는데요. 샤리아라고도 얘기하고 소령의 북한 주민에 대한 첫 경험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마일 떨어진 서부 러시아 지역인 쿠르스크의 쿠르글렌코의 근처의 연락선에서 이루어졌다. 이 마을은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으며 우크라이나의 결단력과 양측이 처한 잔혹한 송호전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평양의 부대는 러시아가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를 몰아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끔찍한 전장 상황에서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임무를 수행하는 전사들의 엘리트 공격 부대가 되었다고 시리아예프는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러시아는 북한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의 후퇴로 끝났습니다. 그들은 회복 가능한 손실과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모두 포함하여 많은 인력을 잃었습니다. 라고 그는 러시아와 북한 군대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장비를 잃었고 많은 인프라가 손상되었기 때문에 재건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것도 대가가 따릅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러시아를 약화시킵니다. 트럼프는 향후 평화협정에 우크라이나의 영토 및 정치적 양보가 포함될 것이며 키우에 대한 미국의 원조 축소와 연계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암시했습니다.
쿠르스크를 진격한 최초의 우크라이나 부대 중 하나인 225 연대도 북한 병사들을 상대로 경험을 했고 진격한 부대 중 하나였다. 그 경험은 CRF와 그의 군대에게 평양의 군대에 대한 드문 수준의 통찰력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CRF는 처음에 북한 군인들이 소위 고기 공격에 휘말렸다고 말했습니다. 그 죽도록 내몰린다는 뜻인데 이거를 중공식으로 얘기하면 인해전술 같은 거 이런 거로 이해가 되네요. 러시아 지휘관들이 사용한 지원이 부족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보병 파도 공격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랍니다. 시리아의 225연대는 곧 북한군이 적응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시리아F는 정찰, 수류탄, 투하 및 1인칭 시점 공격 드론을 사용하여 그들은 집단이 아니라 소규모 그룹으로 나아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수자 마을 남쪽에서 벌어진 전투를 회상했습니다. 북한 전투 수행의 광범위한 쾌적을 보여주며 북한 주민들이 빠르게 러시아 공격의 주 요소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항상 공격에 사용되었고 러시아군은 한국군 영어로도 코리안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북한군이라고 AI가 번역을 못 해주네요. 점령한 땅을 확보하는데 사용되었다. 그들은 신체적 준비 측면에서 가장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고 시리아예프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훌륭한 명사수입니다. 그들은 드론과 교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총으로 드론을 격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상자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들을 대피시키려고 합니다. 러시아 군대가 마차처럼 강압적으로 전투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더 헌신적이며 전장에서 영웅적으로 죽는 것은 한국 군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요거에 덧붙여서 나온 인용하지 않은 것은 북한군은 자신이 항복하면은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어쨌든 가족들이 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죽으면은 그러니까 죽음을 불사하고 어, 그렇게 나오니 우크라이나 군들이 학을 띠는 모양이죠. 어쨌든 그래도 우크라이나 군이 질려서라도 밀려 나왔는데 일부는 아직 조금 점령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가 쿠르스크를. 그 우크라이나 사령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동정심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 장애물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뢰밭을 만들어야 하며 우리 팀원들은 지뢰를 밟았거나 미국 파트너들이 우리에게 제공한 모든 종류의 포탄에 맞은 후에 지뢰밭에 들어가서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자신감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갈망,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든 북한이 전쟁을 벌이든 시리아에프는 미국 주도 평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러시아가 약속을 지키지도 않는 나라라고 알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억압하고 정복하려는 위협이 되어온 이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의 토지를 양도하도록 압박하는 동안 시리아예프는 모스크바가 제기한 실존적 위협으로 인해 크림반도와 동부 돈바스 지역을 포함한 1991년 우크라이나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모든 토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걸 희망하고 있겠죠. 근데 아마 땅을 뺏긴 상태에서 휴전이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이 경험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러시아가 다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우리나라처럼 자주국방해서 산업을 일으킬지 휴전이 된 이후에 한국을 거꾸로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그 사진이 찍혔는데 그의 얼굴은 오랜 전쟁의 피로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좀 너무 피곤한 얼굴인 것 같죠. 전투력, 그 사령관인데 전투력이 남아 있겠죠.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러시아를 위해 싸우는 중국인 2명이 체포되었다고 말합니다. 바실리사 스테파넨코가 AP에서 보도했습니다. 어,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과 싸우고 있는 중국인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화요일날 발표했다. 중국은 러시아가 자국의 이익국가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을 시작한 후 강력한 외교적 지원을 제공해 왔으며 이는 서방의 널리 비판을 받아왔다. 베이징은 또한 에너지와 소비재 무역을 통해 경제적 생명줄에 기여해 왔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군대 입대를 허용합니다. 모스크바가 제공하는 급여는 러시아에 대한 서비스를 매력적으로 만듭니다. 젤렌스키는 중국이 공격 드론을 공급한 이란과 북한에 이어 크렘린궁의 군사 지원을 제공하는 세 번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젤렌스키는 이전에 점령된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내각 영토를 점령한 러시아의 쿠르스크 국경 지역에서 싸우고 있는 반면 중국군은 우크라이나 땅에서 붙잡혔다고 언급했습니다. 동부 지역에 러시아가 점령했던 거기에서 붙잡혔다. 한편 크렘린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러시아 외무부 관리들이 목요일에 예정된 이스탄불에서 열리는 미국과의 회담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교적으로 외무부 관리들이 외교적으로 또 만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은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겠죠. 소수고 혹시 개인적으로 러시아군에 입대를 했을 수도 있겠죠. 월급을 많이 주니까 그만큼 중국이 못 산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냐. 저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이 들어가네요. 10명 이상의 보수 후보들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은지 코리아 타임즈에서 안철수 씨가 광화문에서 무슨 저기 출마 선언하는 건 아니겠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월요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관 동상 앞에서 다가오는 대선 진짜 그런 모양이네요. 최원식 기자,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대통령 출마하기 위해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한다며요. 이 사람은 누가 그러는데 그 정복주의자는 아니고 마오주의자라고 누가 소개하는 것도 있습니다. 안철수 씨 정계에 발을 들여놨습니다만은 날이 갈수록 그 착한 얼굴이 좀 심하게 좀 일그러졌어요. 욕심꾸러기 얼굴로 그런 느낌이 들고 한동안 점 떼는 거 그런 거 있고 자 당대표직 물러난 이재명 이제 새로운 일 시작 이슬기 기자가 4월 9일 날 이제 오늘 바로 보도가 됐네요. 새로운 일 시작하겠다. 이 사람은 벌써 몇 번이나 뭐 새로운 일이야. 대통령을 하고 싶어가지고 벌써 박근혜한테도 졌죠. 아니 문재인한테 졌지. 그 다음에 윤석열이한테 졌지. 이번엔 또 누구한테 질라고. 그래도 이런 거 하면서 자기 정치 생명력을 이어나가려는 대통령 선거에는 나와도 실제 속내는 나는 대통령을 뒤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국회만 장악하면 끝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경선관리 및 당 업무를 총괄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미국 전역의 폭풍으로 인한 홍수와 황폐화, 줄리아 고메즈가 USA 투데이에서 보도를 했는데, 이 토네이도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폭우가 일어나가지고 집들이 다 잠기고 뭐 12장의 그 사진을 게재했는데, 2025년 4월 5일 토요일 비의 물결이 서부 켄터키주를 범람하면서 도슨 스프링스의 60여 번과 109번 주도로 교차로에서 물이 도로를 덮고 있습니다. 남부 전역의 주에서 심한 폭풍과 토네이도가 강타한 일주일 후 텍사스에서 일리노이에 이르기까지 3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금요일에 강력한 폭풍과 토네이도의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구장 골대가 이 정도까지 그 물이 찰 정도면은 뭐 대단합니다. 2025년 4월 5일 켄터키주 팔머스의 할기강에서 불러오는 홍수로 인해 한 농구 코트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예상되는 홍수를 앞두고 대피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하면은 트럼프가 못된 짓을 하니까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죠. 러시아가 미국 우주 비행사를 우주 정거장으로 데려갑니다. 로이터에서 4월 8일 날 보도했습니다. 바이코누르, 카자흐스탄, 러시아 우주선이 화요일에 미국 우주비행사 조나단 킹과 2명의 러시아 우주비행사를 국제우주정거장에 안전하게 인도했으며, 이 비행은 러시아와 미국 간의 성공적인 우주협력의 사례로 모스크바에서 찬사를 받았습니다. 러시아 소유주 2.1A 로켓이 김 위원장과 러시아인 세르게이 리즈코프, 알렉세이 주브리즈카를 태우고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되어 3시간 후 ISS와 도킹했다고 러시아 코스모스 국영우주공사가 밝혔습니다. 해치가 열리자 김 위원장과 러시아인들은 미소를 지으며 동료들과 포옹하는 모습이 방송국에 공개되었습니다. 이 방송국에는 현재 나사 우주비행사 4명, 러시아 5명, 일본인 우주비행사 오니시타 꾸야 등 10명이 탑승하고 있습니다. 북극과 러시아 히토류 개발에 대한 러시아 미국의 공동 투자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해온 드미트리 예프는 억만장자 기업가이자 스페이스X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계획한 화성 탐사를 위해 모스크바가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미소 협력의 상징을 이거로 하나 또 뉴스를 이쯤에서 또 발생이 되고 있네요. 구마모토 경제에도 트럼프 관세, 수출의 약 16%는 미국 대상 소주나 생선 등의 수출은 앞으로 어떻게 되지? 일본 방송이, 난 일본이 아니고 그 구마모토 방송이 한 내용이네요. 일본은 식품 곱하기 엔조 유멍 시장이 해서 구마모토는 그 일본 소주가 유행인 것 같습니다. 서물 소주라고 있고 어, 출하량 전체 수출은 몇 프로죠? 최대치 수출자는 미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2021년에 판매한 무젠이라는 미국 내 한정 상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소주인데 이렇게 하는데 70% 북미 수출 방어 양식도 어, 북미의 그 70%를 수출하는데 이것도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고 구마모토현 해수양식 어업협동조합 후쿠가와 히데오 조합장은 국내는 인구 감소와 함께 음식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으로 향하던 물고기가 모두 국내로 흘러가게 되면 판매처가 없어져 생산자에게 있어서는 위기적 상황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물고기의 먹이가 이전에 비해 급등하고 있는 것도 우려 요인입니다. 그 양식 그 사료가 오르고 있다는 것도 우려사항이다. 관세, 주조에 미치는 영향은
구마모토현의 농림축산물 수출 실적은 최고를 보여 2023년도에는 122억 엔으로 그 사상 최대를 경신했는데 이 중 16%가 미국 전용이다. 품목별로 보면은 방어, 그 다음에 잊어버렸는데 쇠고기 등도 있어요. 어,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일본 그 지역에서도 그 걱정하는 그런 주로 농수산물 이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있네요. 저도 그 이 소주를 좋아해 가지고 우리나라 소주는 15도로 매우 약해졌지만 일본 소주는 좀 비싸긴 하지만은 그래도 상대적으로는 비싼 게 아니죠. 양주 먹느니 요거 뭐 좀 물 타가지고 또 먹어도 되고요. 35도인가 이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에, 화학주가 아니고 그 증류주기 때문에 아주 몸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미 싱크탱크 길이 140m 북최대 규모 전함 남포소 포착. 최희승 조선일보에서 오늘 그 11시에 보도를 했어요. 미 CSIS 분단을 넘어 보고서 신형 유도탄 호위함 건조 중. 위성이 찍은 사진인데 이번 보고서는 CSIS의 조지프 버뮤데스 서림연구원과 제니퍼 준 연구원이 작성했다. 유도탄 호위함은 프리킷함의 한 종류로 유도탄을 탑재해 대공, 대함, 대잠수함 작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을 말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일단 외형이 만들어지면 진술해가지고 내장 작업을 바다에서 띄워놓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게 위장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지금 정밀한 측정은 좀 어려운 건데 이게 뉴스에도 한번 왔지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초 시찰한 그 배일 가능성이 높다. 이 앞에서 뭔가 그 미사일이 쏘아져 올리는 것도 있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전함으로 이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